곽 변호사님 먼저 자 주치 또는 음주하고 난 이후에 감형 하는 게 있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 잠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말 그대로 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처벌을 감형해 준다라는 예. 의미입니다.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음주로 인해 일어나는 범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그렇죠. 관련된 여러 사건, 사고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면서 과연 주치 상태에서 감형을 해주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것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전통적으로 이제 술에 대해서 좀 간대한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오히려 또 좀 감형을 해주죠. 그걸 고려해서. 그런데 주치된 상태에서 감형, 그 범죄를 일으켰을 때 감형하는 것. 이게 실제로 법에 그대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형법 10조에 이제 심신장애라는 그렇죠.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보면 10조 1항은 그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네. 형을 감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심신장애라는 것은 결국 그 정신장애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과 마음에 장애가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이제 그 변별 능력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 예. 네, 이런 상태로 인해서 어떤 범죄에 연루된 경우는 처벌을 면하거나 또는 형을 감경한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 형법 10조의 그런 내용인데요. 결국 이런 것이 결국 술과 관련돼서도 이런 심신장애 상태가 이제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우리 문제가 되는 주치 감경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심신장애와 관련돼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예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사례의 경우에 좀 이렇게 감형을 받고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우리 곽 변호사님? 뭐 예가 있으면 하나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과거에 직접 진행했던 국선 변호를 예. 맡았던 사건의 예를 하나 예.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변호를 맡은 분이 70세 노인분이었어요. 예. 할아버지셨는데 이분이 이제 기소된 혐의가 이웃집에 있는 닭이 하나에 이제 3만 원인데 예. 그 닭 2마리를 절도한 예, 혐의로 이제 예. 기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문제는 과거에도 그렇게 자꾸 이웃집 동물들을 훔치세요. 예. 고양이도 훔치시고 오리도 훔치시고 개도 훔치시고 그래서 동종전과가 또 많으신 예. 거예요. 그래서 동종전과가 또 많기 때문에 벌금도 한 300만 원 정도 이제 예. 약식 기소가 됐고 제가 이제 정식 재판에 청구해서 공판 단계에서 변호를 맡게 됐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예요. 너무 다 대상들이 동물들이잖아요. 그래서 할머니도 나이가 좀 많으셨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왜 할아버지가 이렇게 반복해서 동물들을 훔치실까요? 이랬더니 할아버지가 예전부터 동물들을 그렇게 젊었을 때부터 굉장히 예뻐하셨대요. 근데 할아버지가 요새 들어서 자꾸 깜빡깜빡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럼 혹시 치매가 알츠하이머라고 하죠. 예. 알츠하이머가 약간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아보시라고 했는데 실제 할아버지가 중증 치매를 앓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에 이제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을 주장을 했고 실제로 그래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심신미약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이제 단순히 뭐 주치감경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처럼 치매로 인해서 사물을 판별을 제대로 못한다든지 예. 아니면 뭐 정신질환이 있다든지 굉장히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예. 개념입니다. 이 음주와 관련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예, 어쨌든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에 우리가 하도 최근에 많이 네. 등장하고 있는 알츠하이머 네. 그 병의 경우에도 이제 이 조항이 적용이 적용이 돼서 됩니다. 실제로 이제 선고유예를 받은 그런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변호사님 너무 경험 있나요? 저는 영화를 하나 예를 들까 합니다. 예, 예. 저게 좀 적절한 예라고 생각했던 예. 게 예전에 그 마라톤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주인공이 사실 몸은 성인인데 그렇죠. 예. 정신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그렇죠. 이제 정신장애를 가진 그렇죠. 장애인이었는데 이 친구가 그때 영화에서 나왔던 장면이 그 지하철 플랫폼에 서 있다가 얼룩말 무늬가 새겨진 그 스커트를 입은 여성이 지나가니까 얼룩말인 줄 알고 막 좋아하면서 만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때 옆에 지하철 수사대가 이 아이, 그러니까 정신은 아이지만 몸은 성인인 이 주인공을 잡아갔다면 결국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네.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이 형법 10조에
그 심신 장애 결국은 사물 변별 능력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도 있겠다. 저는 예. 이런 예를 들고 예, 싶습니다. 맞습니다. 뭐 좋은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또 실제로도 우리 이제 치매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또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사이에서도 이제 그런 장애들, 정신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제 충분히 우리 형법 10조의 어떤 적용을 받아서 형을 벌하지 않거나 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